12.3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 내란 당일날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국정원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선관위에 출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급 검사 2명이 출동하고 서로 연락을 방첩사와 국정원과 취하고도 검찰은 내 식구 감사기로 내란 진상 조사에 가담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3 내란이 있었던 이 자정 무렵 12월 3일로 넘어가는 00시 37분 또 00시 53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37분, 00시 54분 대검 선임 과장과 방첩사 대령, 국정원 처장 사이에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보된 자료와 제보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12.3 내란 당일 20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23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은 이를 꼼꼼히 메모까지 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정성우에게 지시받은 방첩사 인원 중 대령 4명이 검찰과 국정원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A대령, 정성우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B대령의 진술,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C대령의 진술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습니다 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대령입니다.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에 인계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4명의 방첩사 대령 진술은 여인영이 정성우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지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인영의 지시와 정성우의 명령 하달 후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검사급입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0시 53분경 방첩사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 간의 통화 내역은 이번 처음 밝혀진 것으로서 그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왜 그토록 궤변을 들여놓으면서 기각했는지 그 이유와 전모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검사이고,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인영의 선관위의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와 대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 한밤중 통화에 이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를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월 3일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인원인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라고 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에 과천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월 3일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윤석열 공소장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나옵니다마는 검찰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밝혀진 부분은 분명히 검찰이라고 적혀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제보받은 2사람, 출동했다고 받은 2사람 중에 1명이 통화한 사실, 방첩사하고 국정원하고 통화한 사실이 최초로 드러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정조사 특위에서 5번 질의를 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모두 다 본인들이 조사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다, 뜬소문일 뿐이다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왜 출동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사관은 또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또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12.3 내란 관련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은 검찰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탄핵 인용으로 이제는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란 진상 조사단은 앞으로도 미진한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진상 조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관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드디어 검찰이 드러났군요. 그러니까 이번 내란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안 나왔잖아요. 근데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 검찰 포렌식 전문가 2명이 그 밤에 선관위를 향해서 출발했다라는 2명의 제보가 있었고 구체적인 이름과 직책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요구했는데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 모두 이러한 사실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전혀 드러난 바가 없다, 그런 일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단초가 밝혀진 겁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대검 부장검사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 0시 37분에 무슨 일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또 유독히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이것은 제가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과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여인영이 정성우에게 가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야,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중령의 메모를 통해서 여인영이 아니죠, 정성우가 8명 대령들에게 지시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거기에서 끊겼던 꼬리가 오늘 그 통화 내역이 확인된 것을 통해서 다시 이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12.3 내란에서 검찰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에 대해서 하나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회피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셨어요. 네. 예, 김태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이제 내용을 봤잖아요. 이걸 계기로 검찰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계엄 기획자에 대한 수사를 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계엄에 대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데요. 여태까지 군인, 다시 말해서 검찰 정권에 이용당했던 군인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국방위 위원들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철저히 파헤쳐졌고요. 특히 계엄 바로 직후에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에 의한 현장 사령관들과의 어떤 인터뷰, 또한 모든 내용들이 실시간에 다 방송이 됐기 때문에 군인들은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철저하게 아마 계엄을 기획했던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에 대한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수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진행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검찰과 방첩사, 국정원 3자 간의 통화가 바로 계엄 선포된 그 직후,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기 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시점은 이미 선관위의 방첩사 등이 정보사, 준비된 정보사 등이 출동한 이후 상황인 거죠. 방첩사에서는 여인영 사령관이 출동 지시를 내리면서 그 서버를 확보하면 그것을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니까 거기에 인계해라 라는 명령을 부하들한테 하달한 것이고, 그 부하들이 그 사실들을 수사기관에 애초에는 경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에 수사를 받을 때 이미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 보도 자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 12시 37분과 말씀드린 12시 53분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과 방첩사와 국정원 이렇게 통화가 순차 이루어진 것이고, 또 검찰에서 고위 간부 2명이 그 선관위로 출동을 했는데 한 사람은 허모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박모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모와 박모라는 이 고위급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출동을 한 것은 상부의 지시가 없이는 출동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들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이니까 특정한 임무 아래 지시가 없다면 굳이 현장까지 출동할 이유가 없는 그 새벽 시간에, 그래서 이것은 검찰총장 이상의 고위급에서 이미 출동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이 두 사람이 출동했다는 것은 이 과학수사부의 거짓말 탐지기 포렌식 이 팀, 분석 대응 팀도 함께 준비가 됐다, 수사관도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 수사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판도라의 상자가 오늘부로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수사는 단지 6시간의
그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지휘관들, 군 지휘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외에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김현태 같이 이미 깊숙이 실행에 가담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태는 즉시 구속돼서 수사돼야 될 대상이고요. 그 죄질과 그 후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면 구속 수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요. 아마 뭔가 그 회유하고 꼬리 자르기 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는 전혀 그 건드리지조차 않았다는 이 경악스러운 사실을 여러분께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우리 보도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수사국 고위공무원 과학대응처장이라는 직함이 나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안보수사국이 아니고 국가안보정보조사국입니다. 지금 그 국정원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정보조사국이고, 이 국가안보정보조사국은 늘 평시에도 검찰청하고 협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정보조사국에는 수사지도관이 검찰청에서 수사지도관이 파견되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포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사이버 정보를 파악해서 추적하는 일은 국가안보정보조사국의 업무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보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해 드릴 것은 12월 3일 11시 30분 소위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정무직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국가정보원 제2차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김남우 기조실장이었죠.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제2차장 황모 차장은 계엄이 되면 합동수사본부 업무를 위해 방첩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남우 기조실장은 계엄 시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됐는지 매뉴얼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다고 하지요. 여기에서 국가정보원 제2차장 산하에 국가안보정보조사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장 홍장원은 일체 계엄 업무에 착수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았던 것에 반해서 2차장 실은 국가안보정보조사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홍장원 차장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그 그늘, 그 덕을 보고서 뒤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야 말로 국가정보원이 검찰, 방첩사와 함께 계엄 업무, 즉 사이버 시스템을 탈취하는 그 과정에 선관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네 사람 대령의 검찰 조서죠. 검찰 신문에서 확인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며, 검찰과 함께 국가정보원도 수사 대상에 확실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와 검찰이 이번 내란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법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에게 가서 지시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시문건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숨겨주고 있는 거다. 저희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법무부 회의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가 있었고 법무부 장관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묻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물으니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출동한 그리고 이렇게 전화한 대검 포렌식 관련한 이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즉각 답변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검찰 출신으로서 오늘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내란 수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제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좌절됐습니다. 7번이나 좌절됐습니다. 그 이유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막았다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영장이 반려됐는데 그 반려 사유는 한마디로 궤변이었습니다. 도저히 기각 사유로 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서 반려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가 이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과 선임 과장이 스스로 갔겠습니까? 그 위에는 총장과 더 나아가서 장관, 민정수석 이런 사람의 지휘를 받았겠죠. 그래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번 내란에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군에도 전화를 했고 경찰에도 전화를 했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인 검찰에 전화를 안 할 리가 없겠죠. 이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검찰의 검찰 조직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검찰 조직을 내란 일으키는데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검찰 수뇌부에 촉구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정말로 마지막 국민의 검찰로서 바로 쓰지 못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조직 너무나 불명예스럽습니다. 마지막 석고 대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 있다면 이제라도 이 전모를 철저히 바뀌시고 검찰이 내란에 개입한 상황을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고백하라.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출동한 대검 검찰 2명이 선관위에 도착한 것까지도 확인이 되신 건가요? 확인 안 됐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일단 출동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되신 거죠? 지키실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어떤 식으로 확인하셨는지 제보에 의해서 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밝혀드릴 수는 없습니다. 통화 기록도 같이 그것은 수사기관이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확인했다는 것까지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보 아마 진술도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짐작하는 역할이 혹시 있으실까요? 심장하는 역할 당연히 있죠. 노상원 수첩이 그대로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노상원은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을 직접 고문을 통해서 겁박을 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또 그게 댓글 공작을 하고 그 사이버 팀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낸 허위 자백 가지고 아마 대검 포렌식 팀에 그 선관위 서버를 넘기면 거기서 이제 뭐 포렌식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 허위 정보 조작 이런 걸 기획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노상원의 구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노상원 개인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정권의 뭔가 거대한 음모에 따라서 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미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거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검찰이 그 경호처 1차장의 영장을 계속 기각한 거는 검찰이 그 대검 수사 그 선임 과장들이 출동하는데 그 명령 지휘 체계가 그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영장을 기각한 거다라던. 나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겠다. 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제가 주되게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 검찰의 관련 사실도 거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제가 지적을 해왔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12월 3일 10시 20분에 윤석열이 담화를 할 때 그 담화에는 내란의 계엄의 이유로 부정선거가 없습니다. 모두 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거기 담화에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관위를 가고 이런 부분들은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탈취하고 그리고 선관위 직원과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고문을 통해서 HID까지 북파공작원인 HID까지 활용을 해서 고문을 해서 허위 거짓 자백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선거가 부정선거였고 그러니까 내가 국회를 침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국회를 해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끊어야 되고 그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자기 입맛에 맞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입법기구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재부에다가 예비비를 즉시 확보할 것이라는 기재부 문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속에서 저는 그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12.3 내란 진상조사단에서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보도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유정 의원님께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내란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추미애 단장님이십니다. 네. 서영교 부단장님이십니다. 박선원 간사님이십니다. 양분남 위원님이십니다. 민병덕 의원님은 오늘 특별히 참여하셨습니다. 김태성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네, 12.3 내란 당일날 대검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에 연락을 했고 그리고 서로 소통을 국정원하고도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결국 선관위에 출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위급 검사 2명이 출동하고 서로 연락을 방첩사와 국정원과 취하고도 검찰은 내 식구 감사기로 내란 진상조사에 가담했던 검찰에 대해서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2.3 내란이 있었던 이 자정 무렵 12월 3일로 넘어가는 00시 37분 또 00시 53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00시 37분, 00시 54분 대검 선임 과장과 방첩사 대령, 국정원 처장 사이에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12월 4일 새벽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에 출동했다는 주요 제보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은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확보된 자료와 제보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12.3 내란 당일 20시 30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23시 50분경 방첩사 대령 8명에게
같은 내용의 명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석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중령은 이를 꼼꼼히 메모까지 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가 개입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당시 정성우에게 지시받은 방첩사 인원 중 대령 4명이 검찰과 국정원 개입 관련 진술을 확보했는데 그 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A대령, 정성우 처장이 8명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B대령의 진술, 선관위 출동을 앞두고 회의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고 인계해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C대령의 진술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출동 전에 정성우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습니다 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D대령입니다.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하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거기에 인계해주면 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4명의 방첩사 대령 진술은 여인영이 정성우 1처장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거니 그들을 지원하라는 지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인영의 지시와 정성우의 명령 하달 후 12월 4일 0시 37분경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검사급입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선임과장, 부장검사급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고 약 1분 22초 정도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0시 53분경 방첩사 대령은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과 약 2분 2초간 통화하였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가정보원 과학대응처장 간의 통화 내역은 이번 처음 밝혀진 것으로서 그 한밤중에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왜 그토록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기각했는지 그 이유와 전모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거짓말 탐지기, DNA 분석, 사이버 범죄 등을 수사하는 부장검사급 고위검사이고 국정원 과학대응처장은 국가안보수사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사이버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인영의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올 것이라는 지시와 대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 국정원 과학대응처장 간 한밤중 통화에 이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를 출동했다는 제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예, 무엇보다 선관위로 출동한 고위급 검사 2명 중 1명은 12월 3일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인원인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라고 합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검 고위검사는 방첩사 대령과 소통한 후에 과천 선관위로 출동한 것으로 12월 3일 내란 관련 실질적인 검찰 개입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윤석열 공소장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원은 나옵니다마는 검찰은 나오지 않습니다.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밝혀진 부분은 분명히 검찰이라고 적혀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제보받은 두 사람, 출동했다고 받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통화한 사실, 방첩사하고 국정원하고 통화한 사실이 최초로 드러났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국정조사 특위에서 5번 질의를 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모두 다 본인들이 조사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다, 뜬소문일 뿐이다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수사기관은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고위급 검사 2명이 왜 출동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사관은 또 몇 명이나 출동했는지, 또 누구의 지침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처럼 검찰의 12.3 내란 관련 개입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은 검찰 개입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특검을 즉시 수용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탄핵 인용으로 이제는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내란 진상 조사단은 앞으로도 미진한 수사를 계속 촉구하는 진상 조사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관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질문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드디어 검찰이 드러났군요. 그러니까 이번 내란에서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안 나왔잖아요. 근데 검찰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제보받은 게 있어서 검찰 포렌식 전문가 2명이 그 밤에 선관위를 향해서 출발했다라는 2명의 제보가 있었고 구체적인 이름과 직책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사를 요구했는데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 모두 이러한 사실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했는데 전혀 드러난 바가 없다, 그런 일 없다라고 발뺌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단초가 밝혀진 겁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대검 부장검사가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해서 0시 37분에 무슨 일로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또 유독히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이것은 제가 받은 제보가 사실이라는 것과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밝혀진 여인영이 정성우에게 가면 검찰과 국정원이 올 거야,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중령의 메모를 통해서 여인영이 아니죠, 정성우가 8명 대령들에게 지시했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거기에서 끊겼던 꼬리가 오늘 그 통화 내역이 확인된 것을 통해서 다시 이어졌다는 것이고, 이것은 12.3 내란에서 검찰이 무슨 역할을 했을까에 대해서 하나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회피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예, 김태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내용을 봤잖아요. 이걸 계기로 검찰에 대한 수사, 그다음에 계엄 기획자에 대한 수사를 좀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계엄에 대한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할 것을 촉구하는데요. 여태까지 군인, 다시 말해서 검찰 정권에 이용당했던 군인들에 대한 것은 우리 국방위 위원들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철저히 파헤쳐졌고요. 특히 계엄 바로 직후에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에 의한
현장 사령관들과의 어떤 인터뷰 또한 모든 내용들이 실시간에 다 방송이 됐기 때문에 군인들은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철저하게 그 아마 계엄을 기획했던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에 대한 것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을 계기로 해서 수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진행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검찰과 방첩사, 국정원 3자 간의 통화가 바로 계엄 선포된 그 직후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기 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 시점은 이미 선관위의 방첩사와 등이 정보사 준비된 정보사 등이 출동한 이후 상황인 거죠. 방첩사에서는 여인영 사령관이 출동 지시를 내리면서 그 서버를 확보하면 그것을 국정원과 검찰이 올 거니까 거기에 인계해라라는 명령을 부하들한테 하달한 것이고 그 부하들이 그 사실들을 수사기관에 애초에는 경찰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찰에 수사를 받을 때 이미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 보도 자료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그 12시 37분과 말씀드린 12시 53분이죠. 두 차례에 걸쳐서 검찰과 방첩사와 국정원 이렇게 통화가 순차 이루어진 것이고 또 검찰에서 고위 간부 2명이 그 선관위로 출동을 했는데 한 사람은 허모이고요. 또 한 사람은 박모입니다. 저희들은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모와 박모라는 이 고위급 대검 과학수사부에서 출동을 한 것은 상부의 지시가 없이는 출동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들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이니까 특정한 임무 아래 지시가 없다면 굳이 현장까지 출동할 이유가 없는 그 새벽 시간에 그래서 이것은 검찰총장 이상의 고위급에서 이미 출동 지시가 있었던 것이고 또 이 두 사람이 출동했다는 것은 이 과학수사부의 거짓말 탐지기 포렌식 이 팀 분석 대응 팀도 함께 준비가 됐다. 수사관도 준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 수사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판도라의 상자가 오늘부로 열렸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엄정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수사는 단지 6시간의 그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지휘관들, 군 지휘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외에는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수 김현태 같이 이미 깊숙이 실행에 가담했던 사람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태는 즉시 구속돼서 수사돼야 될 대상이고요. 그 죄질과 그 후에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면 구속 수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인데요. 아마 뭔가 그 회유하고 꼬리 자르기 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것이고요. 검찰 수사는 전혀 그 건드리지조차 않았다는 이 경악스러운 사실을 여러분께 보도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우리 보도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수사국 고위공무원 과학대응처장이라는 직함이 나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국가안보수사국이 아니고 국가안보정보조사국입니다. 지금 그 국정원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안보정보조사국이고 이 국가안보정보조사국은 늘 평시에도 검찰청하고 협력을 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정보조사국에는 수사지도관이 검찰청에서 수사지도관이 파견되어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포렌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사이버 정보를 파악해서 추적하는 일은 국가안보정보조사국의 업무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보된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해 드릴 것은 12월 3일 11시 30분 소위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정무직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언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국가정보원 제2차장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김남우 기조실장이었죠.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제2차장 황모 차장은 계엄이 되면 합동수사본부 업무를 위해 방첩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남우 기조실장은 계엄 시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됐는지 매뉴얼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다고 하지요. 여기에서 국가정보원 제2차장 산하에 국가안보정보조사국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장 홍장원은 일체 계엄 업무에 착수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았던 것에 반해서 2차장 실은 국가안보정보조사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은 그동안 홍장원 차장이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그 그늘, 그 덕을 보고서 뒤에 숨어 있었는데 이제야 말로 국가정보원이 검찰, 방첩사와 함께 계엄 업무, 즉 사이버 시스템을 탈취하는 그 과정에 선관위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네 사람 대령의 검찰 조서죠. 검찰 신문에서 확인되었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며 검찰과 함께 국가정보원도 수사 대상에 확실하게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무부와 검찰이 이번 내란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법사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에게 가서 지시를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시문건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숨겨주고 있는 거다. 저희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 법무부 회의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의가 있었고 법무부 장관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법무부에 묻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고 법무부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물으니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출동한, 그리고 이렇게 전화한 대검 포렌식 관련한 이 과학수사부 선임과장이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즉각 답변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제가 검찰 출신으로서 오늘 보도된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내란 수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실과 경호처, 관제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이 좌절됐습니다. 7번이나 좌절됐습니다. 그 이유는 김성훈 경호처장이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막았다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영장이 반려됐는데 그 반려 사유는 한마디로 궤변이었습니다. 도저히 기각 사유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서 반려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가 이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과 선임 과장이 스스로 갔겠습니까? 그 위에는 총장과 더 나아가서 장관, 민정수석 이런 사람의 지휘를 받았겠죠. 그래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이번 내란에 개입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군에도 전화를 했고 경찰에도 전화를 했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인 검찰에 전화를 안 할 리가 없겠죠. 이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검찰 조직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부족해서 마지막에는 검찰 조직을 내란 일으키는데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검찰 수뇌부에 촉구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정말로 마지막 국민의 검찰로서 바로 쓰지 못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조직 너무나 불명예스럽습니다. 마지막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제라도 이 전모를 철저히 바뀌시고 검찰이 내란에 개입한 상황을 전모를 국민 앞에 고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